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초대형 조선사로 거듭납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두 당사자가 맺은 기본 합의서는 핵심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지주와 함께 설립하는 이 조선통합법인 여기에다가 이 대우조선 지분 전량인 55.7%를 현물출자라는 방식으로 넘기고요. 이 통합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산업은행이 받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이 대우조선은 이 조선통합법인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 현대중공업그룹이 이 대우조선에 최대 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데도 이 두 당사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과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통합법인을 만들어서 대우조선을 그 밑에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 방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예. 이 현대중공업 지주와 이 산업은행이 이 중간 지주사인 이 조선통합법인을 우선 설립을 합니다. 이 통합법인의 1대 주주는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2대 주주는 산업은행이 되는데요. 예. 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주식 5,974만여 주, 이게 지분으로 보면 55.7%가 되는데 이 전체를 통합법인에다 넘기는 대신에 이 산업은행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새롭게 받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예. 이 한마디로 주식을 맞교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 절차는 이 조선통합법인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조선통합법인이 증자를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요. 이 대우조선이 나중에 유상증자를 할 때 최대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 모든 증자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조선통합법인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68%가량 보유한 일대 주주가 됩니다. 자, 산업은행이 왜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각이 진행될 경우 산업은행은 신설법인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주요 주주 자격으로 대우조선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부족하면 1조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또 매각을 통해 받게 될 8,500억 원 상당의 보통주와 1조 2,50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 우선주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유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편에서는 경영 정상화로 주식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간지주 회사의 주식을 산업은행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장성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향후에 좀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좀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 아닌 주식 맞교환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매수자 측의 무리한 인수자금 조달 부담과 그로 인한 동반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산업은행이 그동안 쏟아부은 공적 자금도 엄청난데 이 돈을 당장 회수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그동안 정부가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자금을 좀 보면은요. 예. 2015년도와 17년도에 신규 자금 7조 1천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이 2017년도에는 이 출자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2조 9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걸 다 합치면은 10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추진하는 민영화는 이 지분 맞교환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산업은행에 회수하는 돈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번 인수합병이 당장 이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M&A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정상화를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혈세를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것이요. 이 조선업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산은이 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보유 지분 55.7%를 현금을 받고 매각하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설 이 중간지주사의 2대 주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중간지주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주주주인 산업은행이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더구나 이 중간지주사가 거느리고 있는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 등 이 4개
이 자회사가 지금은 사실 조선 업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다시 불황이 닥쳐서 이 자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면 주주주인 이 산업은행의 투입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입장에선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편입한 지 이제 19년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민영화를 시행하게 됐을까요? 네, 대내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채권단 지원 및 회사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5,000%를 상회하던 부채 비율은 200%대로 낮아졌으며 2017년 영업이익 7천억 원을 시현한 데 이어 2018년 중에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등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조선 업황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전 세계 시장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띈 민간 업체가 대우조선 경영 개선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공적 자금 투입이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일본 측의 WTO 제소도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은이 업계 3위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위양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 측에 이번 달 28일까지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참여를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31일 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현대중공업 측과 먼저 추진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더 좋은 조건을 삼성 측이 제안하면 삼성중공업과도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달 말까지 이 삼성중공업이 인수전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다음 달 8일 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 측의 인수 의향을 묻는 게 이 특혜 논란을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이번 합병도 사실 100% 민영화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대우조선 민영화에 계속 실패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절한 매각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이거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사실 2008년 이전에 조선업이 이때는 호황이었는데 이때는 이 매각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팔 이유를 못 느꼈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이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 급한 불 끄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네. 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에 나선 건 이 자회사로 편입시킨 지 8년이나 지난 뒤인 2008년도 들어서인데요. 예. 그 전에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 대우조선을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관리를 하면서 임원 재취업이라든지 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선업이 잘 호황이다 보니까 예,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이 이득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생겼던 거예요. 예. 그 유혹에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자체적으로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에 그 산은에서 굉장히 많이 임직원으로 파견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산업은행이 그 내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이득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각 타임을 놓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이에요. 2008년도에 사실 민영화의 기회가 한번 찾아오긴 했습니다. 이때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그룹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 하나그룹이 미국발 그때 경제 위기로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